자, 이번 시간에는 툴바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모든 그 명령어 체계는 사실 이 메뉴바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메뉴바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 중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녀석들을 뽑아가지고 이쪽에 있는 툴바에다 옮겨놨습니다. 물론 이 툴바는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부분들이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간 디자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바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다 표현이 된 것 같아가지고 별도의 어떤 커스터마이징 작업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툴바에서 나오는 게 바로 언두하고 리드에 관한 부분이죠. 이래서 내가 어떤 박스를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그먼트를 조금 올려볼까요? 세그먼트를 이렇게 주고 디폴트 쉐이딩을 에지드 페이스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했던 이 세그먼트들이 보이게 되겠죠. 페이스를 보이게 되니까.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세그먼트를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 사이즈 같은 경우도 0.1m 할까요? 1m, 1m짜리다. 이렇게 박스가 된 상태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떤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기준을 갖다 대고 오른 버튼을 눌러서 폴륨을 바꾼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했다고 칩시다. 액션을 취하고 이거를 밑에 내려가고. 자, 뭐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칩시다. 하고 났더니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통 언두를 하죠. 그래서 언두를 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바꿔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와 같은 언두를 하고 나서도 또다시 리드를 함으로써 했던 일들을 다시 복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두하고 리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걔네들의 횟수입니다. 횟수 같은 경우는 파일에 들어가면 프리퍼런스 혹은 커스터마이즈에 들어가서 프리퍼런스가 둘 다 같습니다. 이 프리퍼런스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제너럴에 나오죠. 그럼 여기는 현재 보면 sin 언두가 100번으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100번을 뒤로 빠꾸를 해가지고 뒤로 가서 원래 상태를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레벨스가 이제 100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는 메모리, 이 컴퓨터 메모리에서 이 현재의 장면을 자그마치 100개를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레벨 수를 필요한 만큼만 설정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20번 정도. 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번 정도 하는데, 뭐 여러분들 나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그 기호에 따라서, 작업하는 환경에 따라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10개 정도로 작업을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원두를 10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리드를 또 한 10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언더하고 리드라고 하는 것은 에디트에 언더하고 리드가 여기 있죠.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select and link라고 하는 건 있는데 얘네들은 세 개는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쪽에서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뭐 all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거는 3차원 지오메트리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거 말고도 쉐입에 들어가서 라인을 그릴 수가 있고, 서클을 만들 수가 있고, 아크를 만들 수가 있고, 도넛을 쉐입으로 만들. 이 쉐입은 뭐예요? 사실은 쉐입일 뿐이지 이게 렌더링 하면 렌더링이 안 되겠죠, 사실은.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오메트리에 들어와서도 뭐 스피어를 만들 수도 있고, 실린더를 만들 수가 있고, 토러스, 뭐 피라미드, 티폿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뭐 스탠다드 라이트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카메라도 피지컬 카메라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고 타겟 카메라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가 한 평면상에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나하나를 골라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맥스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그물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올이라고 하는 것이 다 돼 있으면 전체를 드래그 시키면 올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올이 아니라 지오메트리 선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시면은 지오메트리만 선택이 됩니다. 이쪽에도 보이시죠? 자, 이 녀석들을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다음에 마찬가지로 shape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 shape만을 전체를 선택해서 왼쪽으로 갖다 놓고, 마찬가지로 카메라만 선택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라이트만 선택해가지고 밑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이런 그 오브젝트들을 모았다가 이제 그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그런 이제 지혜로움이 이러한 어,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올로 놔두는 게 맞고, 또한 맥스에서는 아예 이름을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보면 select by nam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select by name을 보면은 지금 현재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오브젝트가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T폿을 한번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통 여기 지금 꺼져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맞거든요. 여기서 T폿이 여기 있네요. T폿 001, 그 다음에 컨트롤 버튼을 눌러가지고 T폿 002까지 두 가지 다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면 T폿이 딱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인석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스폰라이트만 타깃을 빼고 스폰라이트의 위치만 선택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죠. 스폰라이트의 타깃만 선택을 해가지고 를 한꺼번에 가져올 수도 있고. 자, 뭐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select by name, 특정한 어떤 오브젝트를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갖고 오거나 말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도넛 001이 있다.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얘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select by name은 굉장히 유용한데, 중요한 것은 여기 현재 필터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끄고 크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만 좀 남게 나와 있죠. 그래서 OK를 누르면 다 없어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선택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지오메트리를 선택했다. 지오메트리를 다 선택해가지고 OK 눌러주면은 지오메트리가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딜리트 키를 넣어가지고 지워버리고, 마찬가지로 CMR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딜리트를 키워가지고 지우고, 그다음에 라이트만 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딜리트, 카메라만 선택을 해가지고 딜리트.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터링이 가능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은 select 오브젝트입니다. 이거하고 select move하고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데, 헷갈릴 건 없죠, 사실은. 뭐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T폿을 만들어 놓고요. T폿을 가운데 만들어 놓고, 자, 지금 여기 select 오브젝트는 쉽게 얘기하면 선택만 됩니다. 선택해가지고 얘를 움직인다 이런 건 안 되고, 단지 딱 픽을 해가지고 선택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잘 사용은 안 됩니다. 그리고 select and move 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거의 커플인데, select는 그냥 선택만 하는 거, select and move는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동을 시킬 때 지금 현재 보면은 이 Y축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를 선택을 하고 나서 아무리 X축으로 움직여도 X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Y축으로만 움직입니다. 즉, Y축으로 포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Y축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고, 반대로 X축을 하이라이트 시켜서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Y축으로 아무리 옮겨봤자 안 움직이고 X축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렇죠? 혹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X, Y 플레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X, Y 플레인을 딱 손을 대면 X축, Y축, 그다음에 X, Y 플레인이 다 선택이 되는데, 얘를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X, Y 플레인 상으로만 움직입니다. Z축은 안 움직이죠. 물론 Z축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X와 Z 플레인을 선택해가지고, 여기 있죠? 볼게요. X와 Z 플레인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Z와 Y 플레인을 가지고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움직임 이후에 이 녀석을 원래 자리로 찾고 싶으면은 잘 아시겠지만 절대좌표 이 부분을 0, 0,
제로에 놔두시면은 원상 복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윈도우 크로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유용한 건데, 예를 들어서 윈도우 크로싱에 보면은 윈도우 안에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전체를 감싸야지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만 감싸잖아요. 선택이 안 됩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이거는. 그런데 얘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브젝트가 윈도우에서 살짝 거치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윈도우 크로싱 할 때 조금이라도 거치면 선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브젝트 하나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막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럴 경우에 사실은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녀석만 선택하고 싶으면 윈도우 크로싱을 가운데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바깥에 있다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하다 보면 옆에 있는 녀석하고 같이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의도는 제일 밑에 있는 이 녀석만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 상단에 있는 거지 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윈도우 크로싱을 가운데다 놓고 내 것만 선택을 하면은 아무리 옆에 있는 녀석들을 침범한다 하더라도 선택은 나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녀석을 일단은 제로로 놔두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들은 일단 필요가 없으니까 빼주시고 딜리트 시키고 얘를 가져가면 되거든요. 로테이트 버튼은 여기에 보면 기즈모가 있잖아요. 기즈모를 중심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 툴을 누르고 셀렉트 앤 로테이트가 되죠. 얘를 누르는 순간 바깥에 이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고, 안쪽에서 또 안쪽에 또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요? 각도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죠. 45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작업들은 거의 수치적으로 혹은 각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수치적으로 정치수를 갖게끔 돼 있죠. 뭐 30도를 움직여라, 45도를 움직여라.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맥스에서 요 Select and Rotate 버튼을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Rotate Transform Type In이라는 창이 뜹니다. 이때 Absolute World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 Offset 상대 좌표를 중심으로 해요. 이건 Z축이잖아요. Z축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Z축을 중심으로 해서 30도로 움직였다. 이게 가능한 거죠.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녀석을 좀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카피를 방향으로 해가지고 5개 정도만 한번 카피를 해볼게요. 카피를 하시고 얘는 원본이가 그대로 놔두고 이 녀석은 자, Select and Rotate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Z축을 중심으로 30도를 회전시키고 이 녀석은 Z축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30도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은 Z축을 중심으로 45도 움직일 수가 있고 얘는 그다음에 뭐 90도를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30도를 회전한 상태에서 Select and Rotate 버튼을 누르고 Y축으로도 30도, X축으로도 30도를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결과치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녀석을 원래 상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절대좌표로 가셔서 X축 제로, Y축 제로, Z축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원래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lect Rotate 버튼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Rotate Transform Type In이라고 창이 떴을 때 왼쪽은 절대좌표, 오른쪽은 상대좌표입니다. 여기서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겠다,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겠다,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겠다 이런 것을 결정을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옵셋에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스케일 버튼은 이제 뭐냐면 이제 유니폼 스케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얘를 눌러보면은 유니폼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유니폼 하나만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어차피 우리는 수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를 지워버리고 이 녀석을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한 10개 정도 한번 해볼까요?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Select and Uniform 스케일을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스케일 트랜스폼 타입 인이라고 하죠. 절대좌표 축에서 X축으로 150. 자, 이렇게 찌그러지죠. 얘는 Y축으로 150. 이 녀석은 Z축으로 150을 주겠습니다. 다시 이 녀석은 X축으로 200, Y축으로 200 돼 있고, 이 녀석은 Y축으로 200, Z축으로 200 이거 쓰고, 그 다음 녀석은 200, X축으로 200, Z축으로 200 해가지고 서로 단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 녀석은 다 마찬가지로 200에 200에 200 해가지고 스케일을 크게 하고, 이 녀석은 5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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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안 보이네요. 이 녀석 같은 경우 스케일 좀 줄여볼게요. 자, 이 녀석은 스케일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스케일 트랜스폼 타입이 되고, X축은 50%, Y축도 50%, Z축도 50%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케일 버튼도 사실은 굉장히 쉽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Select and Place는 뺍시다. 이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거 좀 풀어볼게요. 일단 이거 다 지워버리고, 이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쉐입을 가지고, 자, 2차원 버튼을 눌러서 그리드 포인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서 경사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경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Modify 가서 Modify List를 보시잖아요. 자, 이건 다 설명할 겁니다. 나중에 Extrud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튀어나오다 이런 뜻이죠. Extrude를 가지고 한 3m 정도, 0.3, 0.03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동차는 자, 일단 만들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위드 세그먼트를 3, 랭스는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하이트도 필요가 없고,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폴리곤을 만들어주고, 이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레벨을 가지고 잡아당깁시다. 그렇죠? 근데 좀 엉성하지만 자동차 비슷한 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스케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양은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뭐 좀 다 배울 거니까. 좀 자동차 비슷하게 만들어 볼까요? 그냥? 네.
선택하시고 최고를 줍시다. 자, 네, 들었고 메쉬 스무스를 써서 이걸 이렇게 좀 드림오실하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멋있진 않지만 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만들어졌네.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다 바퀴를 넣어봅시다. 실린더. 만듭시다. 대충 만듭시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색깔만 좀 주고 자, 이렇게 했고 이거를 그룹을 할게요. 그룹을 하고 자, 이 녀석은 회전 툴을 써가지고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들게요. 그래서 바퀴가 정확하게 이렇게 닿을 수 있게끔 이거 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을 여기다가 갖다 놓고 위로 올리려고 해요. 이거를 올려서 뭐 애니메이션도 좋고 얘를 이렇게 쭉 올렸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얘를 딱 올리다 보면은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땅속으로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즈모가 지금 현재 스크린 중심으로 XY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뷰, 아니 스크린이 아니라 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때 우리는 이 뷰 대신에 로컬이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로컬이라는 개념을 쓰면 원래 이 녀석의 오리지널한 형태, 이제 박스였잖아요. 박스가 가지고 있는 방향대로 이 기즈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쭉 올라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가지고 해볼까요?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토키라고 하는 게 있죠. 백프레임으로 갔을 때 이 녀석을 여기까지 가면 되겠죠. 좀 날라가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 됐습니다.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도 돌렸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거는 뭐예요? 뷰라고 하는 것을 로컬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얘가 로컬의 개념으로 주로 쓰는 게 사실은 로컬하고 뷰, 이 두 가지 스크린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월드도 있는데 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로컬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로컬이냐 뷰냐 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고 나머지 녀석들은 다 할 필요 없고 여기 이제 스냅에 관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스냅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수업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러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지난번에 했고요. 미러가 있는데 이 미러까지만 하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는 간단합니다.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얘를 카피를 하는데 마치 여기에 거울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이제 카피가 되는 거겠죠. 빌려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미러 카피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X축 방향 이 방향이죠. 지금 현재 노클론이에요. 그래서 카피가 안 되고 있는데 카피를 누르시면은 이같이 카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왼쪽에 있는 녀석이 원본이었는데 그 원본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옵셋 거리를 조정하세요. 지금 현재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1m로 가면은 너무 많이 왔구나. 0.1, 0.15, 0.17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얘를 마찬가지로 미러 카피를 해가지고 노클론이죠. 카피를 하는데 X축으로 하느냐 Y축으로 하느냐 이 문제죠. Y축으로 하고 나서 0.1을 주면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미러 카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스냅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